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 요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시스템 전체 우리가 질문을 주고 이제 응답을 받을 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요소고요. 여기 이제 요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는 걸 이제 사용해서 자, 대표적인 이제 어떤 사례, 이제를 이제 일단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챗봇 을 만들 때 이제 페르소나를 설정한다. 그래서 시스템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페르소나를 설정을 한다. 그래서 요 시스템 인스트럭션 설정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코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코드 실행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좀 상단에 보시면 이제 import 구글 generative AI 우리 이제 그 외부 라이브러리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죠? 이제 Gen AI, Generative AI인데 요거 이제 줄여가지고 Gen AI. 요걸 이제 임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OS 임포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Gen AI의 configure라는 함수 안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API 키를 지정해 주는데 우리가 제미나이 API를 사용하려 그러면 구글에 이제 API 키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API 키는 아무나 이 API 키를 어, 이제 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글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글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되고 본인이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 로그인 상태에서 그 로그인한 아이디와 연결돼 이제 요 API 키를 발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미나이하고 이제 API 통신할 때 필요한 이제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 API 키라고 되어 있는 이게 환경 변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변수 세팅을 이미 다 했죠. 그래서 상당히 긴 그 API 키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저장을 해놓고 요 구글 API 키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환경 변수 저장해놓고 이걸 이제 가져오는 거죠. 가져올 때 OS라는 모듈에 get environment죠. get env라고 있는데 요 함수를 사용해서 환경 변수 중에 구글 API 키라는 환경 변수를 찾아서 얘가 가지고 있는 키 값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러온 값을 요 API 키라는 속성에다가 대입을 해주죠. 대입을 해주고 요 이제 일단 Gen AI라고 하는 객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요 이제 실행이 되면 실제 구글의 그 제미나이 AI와 AI하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자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요거 프롬프트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사용자는 유치원생입니다. 쉽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되 세 문장 이내로 짧게 얘기하세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 프롬프트가 지금 페르소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 인공지능한테 야 너는 지금부터 유치원 선생님 해 이거예요, 그죠? 유치원 선생님 입장에서 나한테 대답해줘 이거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예,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인데 유치원 선생님이 꼭 유치원생하고 대화만 하겠습니까? 선생님끼리도 대화하고 그죠? 또 부모님하고도 대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를 이제 이렇게 페르소나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당신은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사유자는 유치원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을 줄 때 부모님한테 응답을 주는 건지 유치원생이 똑같은 이제 동료 이제 그 선생님한테 또 응답을 주는 건지 그러면 유치원생한테 응답을 주는 건지에 따라서 뭔가 이제 결과 나오고 달라지죠.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사용해 보셔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챗봇을 많이 사용해 보셔서 뭐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쉽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되 세 문장 이내로 짧게 얘기해줘. 우리가 대화를 할 건데, 너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고, 나는 유치원생이고, 그러면 이제 유치원생이 알아 듣게끔 쉽게 짧게 세 문장 이내로 대답해 주면 된다. 예. 여기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입니다. 페르소나 설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롬프트인데 이걸 이제 일단은 인공지능한테 얘를 LLM 우리가 제미나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얘한테 이제 던져주게 되면 시스템 이제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젠 AI의 제네레이티브 모델에서 첫 번째 요거는 이제 그 제미나이도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제미나이 2.0 플래시 버전을 요 모델 버전을 이제 쓰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시스템 인스트럭션 속성 값으로 요 변수에 요 시스템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를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딱 여기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는 속성이 있죠. 속성 값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앞에서 페르소나라고 했죠.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준다. 그러면 왜 이걸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 대화를 인공지능하고 이제 할 때 싱글턴 있고 멀티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싱글턴 같은 경우는 기억을 못하지만 멀티턴 같은 경우는 기억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딱 지정을 해놓으면 이후에 대화할 때는 여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모델, 자, 이렇게 이제 모델 객체를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그 제미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스타트 챗 해가지고요. 요 히스토리, 요거는 이제 챗 세션 객체 기반으로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요 챗 세션 객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질문을 자, 유저 캐시 그 쿼리스라는 하는 유저 쿼리라고 하는 자, 요 이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에다가 질문 내용을 첫 번째 질문 인공지능이 뭐예요? 그럼 스스로 생각도 해요? 이런 식으로 있죠. 앞에서 예제 나왔던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던졌을 때 자, 요거는 이제 실제 자,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려면은 요걸 이제 질문을 리스트에다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유저 쿼리즈에 있는 그걸 이제 쿼리 하나를 질문 하나를 가져와서 유저 쿼리에 일단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로 갑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사람은 사용자로 가고요. 그 제미나이 인공지능은 모델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래서 모델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제미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요렇게 이제 유저 쿼리를 이제 요 질문을 한다라고 화면에 출력해주고 실제 이제 동작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챗 세션 객체에 send 메시지라고 요 이제 함수 메소드죠. 메소드에다가 요 질문을 유저 쿼리 있으니까 유저 쿼리를 질문을 매개 변수 값으로 주고 실행을 해요. 그러면 얘 send 메시지를 하면 요 유저 쿼리 요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제미나이 AI에 접속을 하죠. 해서 이 질문을 이 제미나이가 이제 응답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가 요 질문을 받아 가지고 응답을 하는데 요 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당신은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나는 유치원생이니까 대화할 때 응답할 때 짧게 쉽게 얘기해줘 라고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해서 실행했잖아요. 그죠? 실행했기 때문에
요 리스판스 응답 객체 이제 넘어올 때 요 넘어오는 거 뭐예요? 제미나이가 응답해 주는 거죠. 넘어올 때 이제 앞에서 시스템 인스트럭션에서 이제 지시한 대로 이제 응답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제미나이가 응답한 것을 이제 출력을 할 때는 리스판스 객체의 텍스트 속성을 출력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응답 내용이 텍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실제 이제 밑에 자 여기 이제 결과죠. 실행 결과.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프롬프트 처음에 우리 쓸 때 뭐 다른 자료 보면 당신은 지금부터 뭐예요? 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요령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얘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신은 전문 개발자예요 라고 하고 뭔가 대화를 하면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잘 받을 수 있겠죠. 당신은 개발 뭐 이제 전문가다, 설계 전문가다, 개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설계 전문가예요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설계에 대한 거를 얘한테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잘 설명을 해주겠죠. 역할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한테 너는 자, 이 역할을 하고 그러면 얘 인공지능이 학습이 돼 있잖아요. 학습이 그죠? 학습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뭐 설계 분야에 학습이 돼 있는 걸로 분야를 이제 탁 선택을 해서 그 분야 안에서 이제 설명 잘 해주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로 사용자는 자 여기 이제 질문 첫 번째 질문 던진 겁니다. 인공지능이 뭐예요? 하면 요 모델 제미나이가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해준 거를 이제 받아서 출력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야기할 때 자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마치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있듯이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자 지금 이제 그 로봇에 지금 인공지능이 장착이 돼서 피지컬 AI라고 하죠. 실제 사람처럼 이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이제 행동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로봇 유치원 선생님도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죠? 너는 유치원 선생님 로봇이야. 뭐 로봇이라는 거 빼도 되죠. 유치원 선생님이야 해놓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놓으면 뭐 따라해 볼까요? 뭐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그 말투도 좀 다르죠. 애기들이 조금 이제 잘 따라오는 말투 그죠? 잘 아실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 말투 아시죠? 뭔지. 그래 이제 그런 이제 말투를 해줘라고 다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넣어놓고 실행을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할 때 성인을 대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애기들 대상으로 알기 쉽게끔 쉬운 단어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걸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사용자 얘는 이제 유전생이죠. 사용자가 사람. 그래서 스스로도 생각해요 하면은 맞아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려준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마치 뭐 이런 식으로 자 요런 형태로 이제 응답을 주는데 요거 이제 테스트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는 지금 발명이 없잖아요. 발명이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테스트 다 했었죠.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VS 코드에서 자 VS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거 작업했던 거고요. 일단은 얘네들은 자 싱글 턴하고 멀티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교재 있는 거 그대로고 요걸 이제 닫아 가지고요. 닫아 놓고 닫아 놓고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 교재 제가 닫아 버렸네. 예.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발명이 안 나 있죠. 예제인 것처럼 이렇게 발명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스템 인스트럭션, 시스템 밑줄 인스트럭션 파이라고 만들어서요. 요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 이제 샵하고 발명이 없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요거 이제 우클릭해서 요 새 파일 만들기 해서 넣고 뒤에다가 .py라고 이렇게 이름이 없으니까 발명을 앞에 예제에서는 요거 예제 발명이 뭐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시스템 인스트럭션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요 소스 코드를 요 이제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자, VS 코드에서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되는데, 자 요 이제 소스 코드 요 설명은 앞에서 이렇게 들었고요. 설명을 따로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고 그러면 이제 설명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소스는 다 있습니다. 그죠? 실행하는 거는 소스 이게 끌어서 실행만 하시면 되는 거고, 파이썬 파일 만들고 실행할 줄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고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똑같은 이제 결과 나오는지 실행을 시켜 보면은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처음에 자 여기 이제 사용자가 이제 질문을 하고요. 그 이제 질문을 한 거를 응답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폼을 돌리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인공지능이 뭐예요 하는데, 지금 워닝 떠는 거 요거는 무시하세요. 워닝 떠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게 안 맞아서 좀 그런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자 인공지능이 뭐예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이 모델을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자,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똑똑한 기술이야 해서 쭉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은 자 이야기도 할 수 있단다, 정말 신기하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럼 스스로 생각해요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해서 또 물어보죠.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하는 척도 할 수 있어. 척. 근데 얘가 이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딱 해주죠. 꼭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생한테 대답해 주듯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실행이 잘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워닝 떠는 거는 무시하라 그랬죠. 그런 거 무시하시고 여기 이렇게 사용자 모델 이렇게 뜨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재에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이제 다 됐죠.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들었고, 그러면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코드가 앞에서 더 이제 더 추가된 개념이고요. 시스템 인스트럭션은 이 대화에 이제 대화할 때 응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칙을 정해 주는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페르소나를 만들어 준다라고 합니다. 페르소나. 가상의 그 캐릭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제미나이한테 너는 가상의 요런 인물이 돼야 된다. 영지자로 따지면 너는 유치원 선생님 역할이야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말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영지자도 보면 그 사투리를 원래 이제 서울 사람인데 사투리 연습해서 사투리하는 거 있죠. 이 캐릭터는 사투리 써야 돼. 그러면 그 사투리 연습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어투도 어떻게 대답해라는 그걸 이제 주게 되면 그런 어투로 이제 이제 대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스템 인스트럭션까지 이렇게 지정해주는 이게 젠 AI 이제 그 제네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모델 종류와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함께 이렇게 지정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 이렇게 아시면 페르소나 여기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시스템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사용하는 걸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응용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 분식점에서 우리 그 키오스크처럼 무인 이제 접수하잖아요, 그죠? 근데 키오스크보다 더 이렇게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음성을 또 할 수 있죠. 음성.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 걸어서 막 주문하고 이런 거 가능하겠죠. 전화해서 왜냐면 이게 대화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거 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가 음성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텍스트로 이제 주문을 한다 했을 때, 자 분식점 너는 지금부터 분식점 사장님이야.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이제 뭐 이렇게 그 주문을 받고 주문을 받은 이제 음식에 대해서 그래서 뭐 계산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페르소나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주문 받기 전에 이제 어떤 메뉴를 이제 어떤 메뉴가 있는지 설명을 해줘. 뭐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그렇게 대답을 해 줄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뭐 너는 예를 들어서 자 직업 상담사야. 너는 직업 상담사야.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 입장에서 이제 대답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해서 내가 직업 상담사 챗봇을 만들 수도 있고 유치원 챗봇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한식 요리사야. 그리고 이제 한식 요리사니까 한식 요리사 선생님 할까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죠? 그럼 내가 뭔가 이제 물어보면 요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절차를 그 순서적으로 자세히 좀 쉽게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요리사 선생님한테 너는 일식 요리사 선생님이야 라고 해놓으면 얘가 지금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학습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시피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내가 모르는 요리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냥 단답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요 페르소나로 작성해 놓은 거 있죠. 그런 형태대로 시스템 인스트럭션에 작성해 놓은 대로. 그러니까 요리 설명을 할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설명할 때 첫 번째는 뭐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절차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상세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요리 좀 알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문장이라 되는데 한 문장만 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좀 상세하게 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질문할 때. 그래서 이제 입장이 유치원 선생님 하고 유치원생이 될 수도 있고 요리사 선생님인데 유치원생일 수도 있고 요리사 선생님인데 성인일 수도 있고 그죠? 성인 입장에서 이제 요리사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직업 상담사인데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야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전문가 선생님이야. 이력서 자기소개서 전문가 선생님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취업 및 뭐 이력서 선생님이야 해놓고 그러면 이제 나는 취업 준비생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죠? 여기서 사용자는 해놓고 어떻게 이제 이 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넣어놓고 이제 밑에서 이제 대화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취업 전문 이제 상담사가 되는 거죠. 챗봇이. 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그 멀티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게 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챗GPT 쓰실 때 로그인을 안 하셔도 쓸 수도 있는데 로그인하면 이력이 다 남는다 그랬죠. 그게 멀티텀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새로운 채팅이라고 하면 싹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억을 지우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전에 했던 채팅 목록에서 이어서 채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이력이 남아 있는 데서 연결해서 하면 얘가 처음부터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나하고 대화했던 이력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취업에 대한 챗봇을 만들어 놓고요. 예, 이 기억을 계속 누적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경력 있는 챗봇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많은 사람들하고 실제 막 어떤 경우 얘기도 들어보고 그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냐 저렇게 되겠냐 그러면 이제 이력서 올려봐라. 그러면 이제 요런 게 이렇게 바꿔주고 저렇게 바꿔주고 아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음에 안 들다 했고 그게 하나 또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정 개인만 사용하는 챗봇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쓰는 거는 개인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채팅 이력을 안 지우고 연결해서 계속 쓰시면 연결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 기억력을 허가하는 그 용량 안에서는 예, 앞에 거가 하고 이제 그 대화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이제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됐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개념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품 만드는 거는 이미 이 정도까지만 해도요. 그럼 뭔가 만들 수 있겠다. 딱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제가 소스 코드를 이미 이제 여기 거를 이제 실습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소스 코드를요. 예, 요 시스템 인스트럭션 파인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예, 해가지고요. 예, 요거를 이름을 시스템 인스트럭션 2 파이라고 만들어 놓고 예, 요 원본은 일단 내려놓고요. 번호고 제가 이제 복사본 여기에다가 당신은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르소나. 그래서 당신은 요리 선생님이다. 예. 요리 중에서도 일식 요리 선생님입니다. 예. 사용자는 요리 수강생입니다. 이렇게 놓고요. 쉽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되 세 문장이라기보다 하되 요리 를 이제 만드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요리 만드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일단 문장은 제가 안 할게요. 적으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할게요. 쉽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되 요리 만드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1번 뭐 한다 2번 뭐 한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절차 나오도록 첫 번째는 뭐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문은 이렇게 이제 던지는데 지금 이게 멀티턴 방식 중에서 첫 번째 방식이잖아요. 개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코드는 개입하는 걸 쓰면 두 번째 이제 질문할 때 응답 받고 질문을 생각해서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요 소스 코드는 첫 번째 멀티턴 방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초밥이 뭐예요? 이렇게 할게요. 아니 이게 유치원생이 아니잖아.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유치원 요리를 배우는 초등학생. 초등학생으로 할게요. 아까 유치원생 나왔으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초등학생, 수강생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사용자는 요리를 배우는 초등학생, 수강생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초밥이 뭐예요? 그럼 초밥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뭔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은 앞으로 이제 대화를 나눌 건데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를 정해 주는 거죠. 이걸 이제 페르소나라는 거죠. 그 역할 부여해 주는 겁니다. 가상의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질문을 이제 실제 이제 던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이제 요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초밥이 뭐예요? 자, 아이고, 초밥이 제가 짧게 대답해도 안 하니까 자, 아이고, 자, 아까 초밥이 뭐예요? 여기 있죠? 초밥이 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안녕 얘들아, 오늘은 신나는 초밥 만들기를 배워볼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라고 저를 안 시켰습니다. 그죠?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초밥은 말이야, 일본에서 아주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인데 그냥 밥이 아니고 특별하게 간을 한 밥 위에 밥에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서 만든 음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맛있는 그림을 그린 것 같다고 생각하면 돼. 뭐 이렇게 되고, 초밥에는 종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건 손에 쥐어서 만드는 니기리 초밥이, 그리고 김으로 밥과 재료를 삶아서 만드는 막기 초밥이 있다.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잘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초밥은 뭐 맛있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영양가가 있고, 오메가3 지방산 뭐 이런 거 해주고, 그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요리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요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런 내용까지 잘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네, 그죠? 그래서 이걸 음성으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애기들 처음에 이렇게 보면 막 그 어른들한테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야? 해놓고 또 이게 대답해주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죠? 처음에는 귀여워서 얘기해주다가 자꾸 얘기하면 귀찮죠. 저리 가!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얘는 저리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계속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거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또 응용해서 아까 이제 유치원 선생님 뭐 저 그런 AI 로봇처럼 그런 것도 이제 그 처리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그 준비물 여기 이제 보면, 자, 그러면 초밥을 어떻게 만들어요 했을 때, 자, 그럼 뭐 만들기 시작하자 해서 초등학생 친구들 쉽게 만들 수 있는 유부초밥을 만들 거예요 해서 이렇게 좀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준비물은 밥, 따뜻한 뭐 유부, 그다음에 뭐 초밥, 단촛물, 뭐 식초,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있고, 재료가 있고 만드는 순서. 자, 아까 단계별로 설명해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답 할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1번, 2번, 3번 넣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팁도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지금 페르소나가 그 초등학생한테 요리를 가르쳐주는 요리 선생님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요런 거, 자, 어때 유부초밥 만들기 정말 쉽지, 요런 이제 그리고 이제 응답을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이제 쓰는 거, 그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이렇게 페르소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프롬프트로 이렇게 지정해서 값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구나. 그래서 모델을 만들 때 그러니까 제미나이 인공지능 모델을 객체로 이렇게 만들어 올 때 이렇게 이제 시스템 인스트럭션을 부여해 가지고 이제 이 대화하는 그런 이제 형식을 딱 지정을 해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지금 여기 추가적으로 그러면 초밥이 뭐예요처럼 그러면 김밥이 뭐예요, 뭐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이제 일식 이제 선생님 페르소나를 주고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이제 잘 해주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특정 이제 챗봇을 우리가 만수가 있죠. 그래서 뭐 또 뭐 간단하게 뭐 주문 받는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 중에 뭐 중국집도 있고 뭐 분식집도 있는데 중국집으로 한번 해볼까요? 중국집. 근데 중국집으로 하려 그러면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멀티턴 방식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개입이 가능한 형태로 프로그램 소스가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또 가능하니까, 개입 없이 이제 물어볼 때는 이제 요걸 이제 쓰시면 됩니다. 요 코드를.
자, 그래서 예. 자, 이제 여기 이제 소스 코드 설명드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습 시간 드리면은 여기 이제 뭐 테스트 내용만 바꾸시면 되잖아요. 이 소스 코드 그대로 쓰시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쓰는 챗GPT라든지 제미나이가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코드잖아. 이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변 형식 지정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